8시 12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도심에 자리한 이 황룡강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엇갈리는 지역 여론 속에서 과연 장록습지가 국가습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일단 주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가습지 지정에 대한 의견들이 높게 나왔고요. 또 국가습지로 지정이 됐을 때 여러 이익들이나 또 습지로 관리됐을 때 우리 광주에 대해 광주시에 광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록습지가 지닌 가치 그리고 국가습지로 지정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장록습지가 어떤 습지인가요?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습지 하면은 해안가 주변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장록습지는 그 가치가 중요한 점 하나가 도심 속에 있는 하천 습지예요, 이게. 네.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하천 습지 보호지역 1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장록습지는 그 영산강의 그 생태적 연결 통로로서 중요해요. 지금 이게 황룡강에 위치해 있잖아요. 황룡강 네네. 기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도심에 있는데 이게 습지의 원형이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습지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한 60여 년간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자연적인 지형을 유지하고 있고 생태적 기능도 우수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나 보존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이 하천 습지들 중에서 하천의 원형 중에서 지형 변화가 없이 하천의 물 흐름을 위한 자연적인 그런 퇴적지예요, 이게. 네네. 근데 퇴적지 중에서도 사력 퇴적지라는 곳인데요. 이게 모래나 자갈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습지하면은 이렇게 갯벌 흙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하천 습지이기 때문에 모래나 자갈이 많고요. 또 모래나 자갈이 많기 때문에 여울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래나 자갈의 입자가 90% 이상인 곳을 사력습지라고 하는데 이 바로 장록습지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심에 있으면서도 수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국수로 조사가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식생도 발달이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류나 동식물들 중요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 광주 전남 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 여기에 보면은 이 그 829개 구종의 생물종이 서식한다고 하는데 네. 멸종 위기종인 수달 이 위기 1종이에요. 위기종 1급이에요. 네. 수달이 있고요. 네. 흰목 물대새, 그다음에 새후리기, 삭 이런 게 있어서 멸종 위기종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말똥가리나 이런 것도 있고 황조롱이 천연기념물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식물도 그 자라풀이나 이런 것 등 희귀 식물을 비롯해서 한 292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장록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면 바라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에 그 광산 8경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4경이 이 황룡강 유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이 어등낙조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등산 너머로 지는 해 이게 아름답다 그러고요. 해가 또 습지와 그다음에 저기 비춰가지고 더 아름답겠네요. 네. 네, 물 속에. 네. 네. 용광 어화 이게 뭐냐면 황룡강에서 고기잡이하는 그 불빛 그다음에 복룡 기운 그래서 복룡산의 그 허리를 감도는 그 흰 구름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말들이 붙여질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네.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던 곳이죠. 네,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자연의 보고가 아닌가 싶고요. 그 여울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여울이라는 게 그 이렇게 물 흐름이 좀 빠른 곳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고, 네. 풍광이 좀 아름다운 그런 지역들도 여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여울 소리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네. 물 흐름이 빠르니까 소리가 좀 나고요. 네. 바닥이 굉장히 단단한,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이 많이 있는 곳에 여울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풍광 멋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바닷가 쪽에 이런 습지들이 많지만 하천 습지로서의 의미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도시마천이고요. 그래서 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한다는 국가습지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 습지 우리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통해서 국가습지로 지정을 하셨고 지금 잘 보호되고 있는데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보호되는 거죠? 예, 이 국가습지로 지정되면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수치로 지정이 되면 이제 근거는 지정될 수 있는 근거는 수지보전법 제8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록수지는 대륙 수지로 지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해서 5년마다 이제 정부가 관리 계획을 만들게 돼요. 수지보전 계획을요. 네. 그러면서 그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훼손된 지역은 좀 복원도 할 수 있고요. 예산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 관리된 지역은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좀 훼손된 지역이나 꼭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정부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방문객 편의시설, 탐방 데크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수치로 알려지게 되면은 방문객들이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방문객들이 안내를 하는 자연 해설사나 관련된 좀 사업들이 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들은 생태 관광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보존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가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네. 처음에 이 국가습지 지정 논란이 있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잘 보존해서 관리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된다면 지역 어떤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지역적 이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것은 지역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보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정부에서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에 주어지는 혜택과 관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은 또 그런 보존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보존도 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여하는 그런 관리 방법을 사용해야 그 지역의 자연의 우수성들이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절차들도 굉장히 좀 여러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가 그걸 가지고 의지를 좀 표명한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가습지가 되는 겁니까? 이 법에 근거하면은 지정 절차는요. 시도지사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서 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확정 고시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제 환경부에게. 그래서 지금 절차를 보면은 지금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환경부에 지정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이게 장롱습지 같은 경우는 반대 여론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지만 반대 여론도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또 의견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잘 되면 국가습지로 이제 지정이 되겠죠. 네. 순천만 습지를 보면서 정말 이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생태가 그대로 관리되고 가장 또 순천을 대표하는 친환경적인 순천을 상징하는 그런 또 공간이 이 순천만 습지가 됐는데 장록습지도 광주의 또 다른 그런 어떤 관광 상품과 그다음에 자연 생태 상품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순천만에서 보존운동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순천만도 국가습지를 지정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역 지정할 때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이제 10여 년 지나고 놓고 보니까
국가습지를 지정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들의 범위도 중요하고요. 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뭐 통계치로 지금 이 장록습지의 경우는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85.5%가 찬성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전체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 보면은 이렇게 찬성 비율이 높지만 또 지역 그 인근된 지역 주민 관련자들의 경우 의견도 상당히 잘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보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네. 또 지역과 그 공존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역 옆이 이제 뭐 송정 역세권도 있고 그래서 반대한 거잖아요. 네네. 금호타이어 이전 뭐 금호타이어도 있고요. 네네.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함께 공존해서 사실은 이 장록습지가 이 광산구의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록습지의 경우는 이제 영산강 연결돼 있고 생태 축이거든요. 영산강과 연결된. 네네. 그리고 이제 무등산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광주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상징적인 중심 축에 이 습지 보호 지역 아주 경관이 좋은 하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하천을 중심으로 그 예전에 문화는 다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하천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적절한 개발 방식을 이용해서 공존하는 그런 지구를 만들면 지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속 가능한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후세 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생태 자원으로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했던 여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는 곳 중에 하나가 하천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수면 지역. 네. 그래서 이제 그 광산구는 이제 주민 편익 여가 시설을 좀 걱정했던 것 같은데 또 인근에 이런 시설들을 또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장록습지 국가 습지 지정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달